초등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또는 다른 기회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커다란 오해를 하고 계신 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부모님의 오해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듣는 분에 따라서는 다소 거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 부모님들께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 첫째,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아요. 특히 이 말은 학부모 상담 때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습 수준이 다소 부족한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할 때 교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아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 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학업 성취 수준이 부족한 아이의 경우 어떻게 돌려서 말할지,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할지 고민합니다. 어머니, 지연이의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나누쌤의 기초학습이 부진하여 잘 따라오지 못하니 가정에서도 신경 써서 지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준기가 수학 서술형 문제를 다소 어려워합니다. 아마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 평소 책을 꾸준하게 읽는 습관을 갖도록 신경 써주시고 수학 기본 문제집도 집에서 풀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네요. 네, 저희 아이가 머리는 좋은 편인데 공부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해요. 이런 반응이십니다. 대부분 아이의 학습 측면 문제를 이야기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입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가 좋을까요? 또는 머리 좋은 아이가 초등 교실에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교사와 부모님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봐야 하며 학교 생활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만 보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진짜 머리 좋은 아이들은 한 반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해에는 눈에 띄는 아이가 없기도 합니다. 진짜 머리 좋은 아이는 문제 푸는 게 다릅니다. 저는 종종 수업 중 추리게임, 사고력 문제를 출제합니다. 교사들이 커뮤니티에 다양한 수업 자료가 많은데 그것을 참고하여 제가 더 어렵게 변형합니다. 특히 수학, 사회 등의 교과에서 자주 활용하는데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아이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등학생들이 풀기에는 다소 어려운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힌트 좀 주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안 돼요. 등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는 문제의 조건을 살펴보고 고민한 후 결국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님의 생각처럼 기대처럼 우리 아이의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 부모님들께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 둘째, 초등학교 때 실컷 놀아도 중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학창시절과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당장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초등 시기부터 기초를 쌓으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습 결손을 보충해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도 초등학교 때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놀다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사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때 매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코인 노래방에 가며 유튜브 영상만 보던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전과 비교하여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새로운 즐거움들이 쏟아져 나와서 지루할 틈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나. 초등 부모님들께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 셋째, 우리 아이가 잠시 방황해도 다시 돌아온대요. 이건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부모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서 보통 여학생들은 초등 5학년, 남학생들은 6학년 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춘기가 오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지금 5학년 담임인데 저희 반에도 분명 사춘기가 온 아이들이 몇 명 있으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애기처럼 순수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은 확실히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일단 어른의 말에 반항적이고 본인의 주장이 강합니다. 화를 잘 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소수의 친한 친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춘기가 와도 슬기롭게 잠시 방황을 마치고 다시 착한 아들, 딸로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사춘기 때는 원래 반항하고 그런 거죠.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히려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근거 없는 낙관을 하며 아이를 방치합니다. 사춘기 때 심각하게 방황하던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는커녕 영영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사례는 그만큼 부모님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서 부모님께 상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실제 계셨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모님 말씀처럼 그냥 둘 수도 없습니다. 사춘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지도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의 지도만으로 부족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오히려 아이를 더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 부모님들께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 마지막 넷째, 우리 아이는 착한데 안 좋은 친구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공부 잘하고 착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데 요즘도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의 문제에 대해 부모님께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다른 친구 탓을 하며 회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유리 어머니, 요즘 하유리가 공부를 소홀히 여기며 숙제도 자주 해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신경 써서 지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대뜸 아휴, 요즘 우리 아이가 미주, 제이처럼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느라 그런 것 같아요. 그 의견에 미주, 제이 부모님도 동의하실까요? 아마 반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고 머리도 좋고 괜찮은 아이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 잠시 그러는 것이라고. 안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라 누구에게는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 관계이지만 또 다른 친구와는 갈등을 겪고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이 친구의 가정 상황, 사는 곳, 학업 성적 등으로 부모님이 미리 안 좋은 친구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부모님의 오해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아요. 둘째, 초등학교 때 실컷 놀아도 중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괜찮아요. 셋째, 우리 아이가 잠시 방황해도 다시 돌아온대요. 마지막 넷째, 우리 아이는 착한데 안 좋은 친구 때문이에요. 예전 80년대, 90년대 학부모님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2022년 요즘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더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부족한 점은 학교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